안녕하십니까, 카페 기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콜드브루 얘기를 했었죠. 비슷한 격이기는 해요. 이제 바깥에서 커피를 먹을 수 있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죠. 바로 드립백입니다. 요거는 만들기도 쉽고요, 어디에서나 팔고, 특히 다이소에 가면 아예 키트로 다 팝니다. 실링기까지 다 같이 팔아요. 10,000원 미티면은 꽤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드립백입니다. 어쩌면 콜드브루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야외에서, 아웃도어에서 커피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드립백입니다. 잡설에 의해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먹으려면은 제작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드립백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필요한 거는 요렇게입니다. 스테인리스 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커피 가루와 드립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건데요, 드립백을 그냥 들고 다니면은 가장 이제 문제가 먼지가 묻거나, 혹은 이 제일 끔찍한 게 가방 안에서 이 팩이 터지면은 아주 그냥 개판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종이로 된 포장지, 꼭 종이가 아니어도 비닐이든 가방이든 혹은 박스든 이런 것에다가 포장을 따로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드립백을 만드는 건 좋다 이거야. 커피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떤 커피를 써야 되냐, 정말 당연하게도 원하시는 커피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분쇄도는 평소 쓰시는 것보다 약간 굵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간 굵게. 왜냐면은 얘가 이제 유속이 빠른데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빵꾸가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어서 공기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굵게 가시는 것이 컨트롤이 용이하실 겁니다. 너무 얇게 갈았다가 얘가 맛이 너무 텁텁해지거나 쓰게 나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나오는 속도를 물의 온도로 잡아줄 겁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팬들이 그 분쇄도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냥 원래 쓰시는 분쇄도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별 큰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물 온도에서 조정을 할 거니까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굵은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안에 핸드드립용으로 분쇄한 커피 가루를 담아줍니다. 저는 15g짜리 봉투를 썼습니다. 정확히 15g을 담아줄 거예요. 이렇게 잘 담겼으면은 이 주둥이 부분을 한 번씩 딱 쳐서 털어주세요. 이게 혹시 모를 미분이나 아니면은 들어가지 못한 원두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탁탁 쳐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내릴 때 그 가루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마실 때 껄끄러워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하냐? 이것을 실링을 해야 합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7,000원이면 아마 그 미니 실링기 하나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미니 실링기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이 업소용 실링기거든요. 가정용이 아니에요. 업소용 실링기인데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밀봉을 싹 해줍니다. 밀봉을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해주세요. 이게 제대로 안 생겨있으면 밀봉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혹은 가끔 이게 녹거든요. 녹으면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그 드립백은 버려야 돼요. 애초에 봉합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어서 가루가 안 나온다 하면은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 종이팩에 넣을 겁니다. 종이팩에 담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좀 끝까지 밀어주세요. 끝까지 밀어주셔야 이제 나중에 실링을 할 때 서로 붙지 않습니다. 실링을 여기 옆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링이 완료됐습니다. 안 떨어지고요. 짱짱합니다. 이 절취선이 있는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라면 스프 털듯이 해주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이 찢을 때 드립백이 같이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자주 있어요. 이거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찢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그 입구 쪽을 잡아서 털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드립백 하나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쉽죠? 밖에서도 굳이 비싼 돈 주고 커피 사 먹지 않아도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뜨거운 물은 잘 구하셔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만든 드립백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건조하고 서늘한 곳이 가장 좋고요. 햇볕이 들지 않은 곳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변형될 위험이 조금 매우 높죠? 그런 변형될 위험이.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보관 기간은 추천은 3일 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향이 언제 로스팅했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향이 살아있는 기간 한 달 지난 거 기준으로 잡으면은 일주일이 최대고요. 그냥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나갈 일 있을 때 한두 팩씩 만들어서 들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혹은 나는 장기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달까지는 그래도 재구실을 하기는 합니다. 재구실은 해요. 바로 로스팅 한 거면은 2달까지는 너끈히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먹어봐서 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먹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대충 준비해 왔습니다.
드립백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드립백 전용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목이 긴, 그러니까 좀 긴 컵을 준비해 주세요. 텀블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목 긴 거, 그런 거 준비해 주셔야지 이제 드립을 하실 때 그 밑에 물이 고이지 않고 잘 원활하게 추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냥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는 컵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이시듯이 얘가 이미 반 밑까지 가라앉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만 추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드립백 걸려있는 여기 엉덩이 부분까지만. 이 이상으로 가면은 얘가 잠겨서 추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맛이 엄청 연해집니다. 집에서 먹는 이 드립백 커피가 맛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컵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물 온도도 중요하고, 만약에 다 지켰는데 맛이 없다면 컵을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긴 컵으로 말이죠. 요게 닿지가 않도록. 추출을 하실 때는 평소보다 더 굵게 가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온이 조금 낮아야 합니다. 얘가 원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수온이 조금 낮아야 돼요. 15g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립법처럼 요거에 3배씩 넣으시면 돼요. 3배씩 5번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옮기느라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포어를 하고 안에 이제 내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25까지 마지막. 이거는 정해진 양이 없이 그냥 그 드립백 안에 있는 커피의 무게만큼 맞춰주세요. 따로. 추출이 끝난 드립백은 걷어서 한번 탈탈 털어주시고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걷어가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내려갖고 왔습니다. 뭐 사실 그냥 드립커피랑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먹는. 향도 죽입니다. 맛은요, 이게 카페 가서 먹는 거나 집에서 먹는 거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드립백이 정말 좋아요. 비싸지 않은 돈으로 고급 커피,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뭐 어디 가서나 내가 원하는 커피 마실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처리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아무튼 커피 맛은 좋습니다. 이거 밖에서 먹으면 더 죽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립백의 애초에 목적이 밖에서 먹는 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밖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과 함께 준비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 그럼 주전자, 물을 끓일 수 있는 냄비, 그리고 드립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스레인지. 저는 일단 집에 있는 거 갖고 왔고요.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물을 끓여줄 겁니다. 자, 근데 솔직히 차 안에서 끓이면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바닥에다 내려놓고 끓이겠습니다. 자, 물을 담아왔던 컵, 이걸 먼저 준비해줍니다. 뭐 생수병을 들고 오신 분들께서는 따로 컵을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컵 위에다가 드립백을 끼워줄 겁니다. 원래는 컵을 예열하면 좋은데 예열할 물도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쵸? 예열할 물도 아까우니까 그냥 오늘은 예열 없이 가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집에서 내리는 걸 보여드렸을 때처럼 그렇게 5번에 걸쳐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팔팔 잘 끓죠. 비가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물이 다 끓었으면은 이제 주전자에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상온 상태에서 식은 주전자에다 물을 담으면 한 5에서 7도 정도가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방금 이제 물이 끓었을 때는 이제 95에서 100으로 잡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5도 떨어졌다 생각하고 30초당 1도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추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제 몸이 좀 큰가 봐요. 이 큰 차도 좁네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죽입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는 이 간 내린 드립커피, 환상적이에요 그냥. 이런 때 이 뜨끈한 커피 하나면은 진짜 안 부러울 게 없습니다. 차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네요. 진짜 차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